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코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팝콘 연말 행사 2023? 굿바이 2023 굿바이 연말 결산.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굿바이가 먼저구나. 근데 첫 번째 굿바이는 이제 안녕할 때 굿바이고 두 번째 연말 결산 이제 살 때 바이. 네, 굿바이. 그렇지 굿바이. 그 이름 진짜 잘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에 착착 붙게끔 예전 행사 때부터 잘 지었는데 이번 행사도 역시나 이름이 좋네요.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팝콘에서 출시되는 그 많은 게임들 중에 저희가 이번에도 저 5개 그리고 코이도 5개 해서 하나씩 각자 골라봤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세일 기간 동안에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이 영상 꼭 체크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이가 먼저 예. 고! 3초 트라이. 치약박스 시리즈가 3가지가 있잖아요. 원래 저희가 네. 소개했던 게 그 중에서 3초 트라이를 가져왔어요. 다른 것도 다 재밌긴 한데 3초 트라이는 구슬이 굴러가는 그 3초 시간 안에 제가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전하는 게 막 행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머리 쓰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또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친구들이나 온 가족끼리 모여서 즐기면 좀 굉장히 잘 터질 만한 그런 게임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코이 말씀 약간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용해야 되는데 뇌정지가 올 법한 네.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해 주어진 잠 3초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을지를 겨룰 수 있는 게임입니다. 3초 트라이. 무조건 내가 많이 할 것 같아서 많이 부르면은 어버버 하다가 끝날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맞아요. 예, 이상 3초 트라이였습니다. 자자, 제치와 누치입니다. 역시 처음 크리스마스 또 연말은 파티 아닙니까? 파티. 그쵸. 그래서 코이가 3초 트라이를 했길래 저도 좀 더 재미난 파티 게임을 가져왔는데 이 제치와 누치는 우선 상 정말 많이 받는 게임이고요. 항상 입 아프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죠. 역사상 가장 많이 상을 많이 받은 게임, 파티 게임. 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상식을 겨루는 게임인데 네. 정말 상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카락은 몇 개일까요? 뭐 이런 거야. 문제가 이래요. 그리고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명들끼리 이제 내가 생각하는 수치를 적어요. 다 정답은 숫자로 돼 있거든요. 숫자를 적으면 우리가 숫자를 공개했을 때 0에서부터 가장 많은 숫자대로 오름차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이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적었어. 네. 나는 500만 개를 적었어. 오. 그러면 코이 100만 개가 앞에 놓고 그 뒤에 제 500만 개를 놓는 거죠. 말한 정답도 쭉 깔아놓고 그 뒤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 비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정답을 공개한 뒤에 정답을 딱 맞추면 좋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 가까운 사람, 가장 근접한 정답을 쓴 사람에게 정답을 줍니다. 정답을 맞게 적은 사람도 정답 점수를 주고 그 위에 말을 올려놓은 사람도 정답을 먹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치와 눈치.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재치 혹은 깔아놓은 거 보고 눈치껏 비딩을 잘하거나 그런 눈치. 그래서 재치와 눈치입니다. 내 답에 자신이 있다면 내 거에 올려놓지만 재미난 일이 내가 답 정답 적었잖아요. 네. 나도 거기다 안 걸어. 뭐야? 분산 투자하지. 여러분 꼭 온 가족끼리 한번 즐겨보세요. 인사이더 블랙. 어우 야 너무 작아져가지고 갑자기 있는 줄 모르겠다. 여기 있습니다. 인사이더 블랙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또 파티 게임이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원래 마피아 게임류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저번에 신작 소개할 때 꽤 재밌더라고요. 조력자가 있고 단어를 맞추는 거다 보니까 좀 쉬운 마피아 게임인 것 같아가지고 그 단어를 맞출 때 직접적으로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어에 가깝게 질문을 하면서 마스터가 정답을 맞추나요? 마스터만 정답을 알고 있고 아,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정답을 맞추게끔 이제 예 아니요 혹은 모릅니다에 관련된 답변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사이더네. 그래서 그 중에 인사이더 한 명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협력으로 흘러가서 마스터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이 그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이 정답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은 누구냐 인사이더를 누구냐를 추궁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 가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맞아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시간 제한에서 초조해지다 보니까 인사이더도 나도 모르게 약간 예리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 정답에 가깝게 그렇게 유도하는 질문이 나오면 남들이 이제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사이더가 걸리면 인사이더 빼고 나머지가 점수를 먹고 인사이더 아닌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면 인사이더만 점수를 먹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더 기본판이 있고 블랙에서는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워졌고 인사이더를 알고 있는 추종자가 생겨서 예전 같으면 인사이더가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덜 외롭게 옆에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주는 친구가 나타났죠. 기본 인사이더에 비해서 블랙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저는 펜시 페더스입니다. 오.
요 펜시 페더스는 역시 이제 FF, 우리도 프리드만 프리제 녹색 좋아하시는 형님의 신작 게임인데요. 요 게임의 재미난 점은 우선 게임 패키지 하나가 2인 전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둘만 할 수 있냐? 아니요. 패키지 하나 더 사면 4명이서 할 수 있고 3개 샀다 6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원수에 맞게끔 게임팩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색 콜렉션 게임이에요.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카드들을 모아서 게임 끝났을 때 그 카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많을수록 점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적어야 점수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딱 맞춰서 몇 장을 먹어야만 최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포인트가 재미난 게 내가 원하는 카드만 가져갈 수 없다는 점. 그게 좀 포인트죠. 말 뒤에 있는 사람이 말을 놓아가면서 그 뒤에 카드들을 다 획득하는 방식인데 뒤에 있는 말일수록 먼저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굉장히 왜냐면 내 뒤에 있는 카드가 다 내 거니까 5장 건너 뛰어서 놨어. 그러면은 내 턴 차례 때 5장을 다 먹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사람이 그 사이에 잘랐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먹고 또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야 될까 요런 맛.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방귀 먹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카드는 상대편한테 먹이는 뭐라 그래 눈치 있는 배치 이런 것들도 재미난 게임입니다. 게임 해보시면은 굉장히 영리한 세쿨레이션 게임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둥. 네, 초록이 3층 페미시티 자루 속 고양이입니다. 예, 역시 또 녹색 게임이죠. 네, 맞아요. 이것도 프라이드. 프리드만 프리즈. 프라이드는 치킨이고요. 형님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루 고양이 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뒤집은 상태로 놔요. 내가 낸 걸 서로 모르게끔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패스를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다 비딩을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비딩 방식이라서 돈을 돌아가면서 걸다가 한 사람이 패스하는 순간 가장 작은 주동전 거에 있는 동전을 먹고 다음 카드를 공개하는 방식이죠? 네, 맞아요. 나는 동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패스를 늦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레이어는 이 카드, 고양이 카드를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비딩한 동전을 지불해야 된다는.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게임의 포인트는 동전을 내가 내서 카드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버티다가 내가 패스를 내서 뒤동전 위에 있는 동전들을 많이 챙겨서 다음을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자루소 고양이 카드도 보면 그게 점수긴 하지만 그게 마이너스 점수도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그 뒤집었을 때 개가 나오면은 4장의 카드를 가져가기 전에 개 카드에 맞게끔 어떤 고양이들이 도망가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4장을 다 펼친 뒤에 이걸 가져간 사람이 승자냐 아니면은 울게 되느냐는 다 오픈을 한 뒤에 알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재미난 경매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마법사와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저희가 초창기 때 소개시켜드렸던 게임이죠. KK 콤비의 게임인데요. 게임 룰이 역시 KK 콤비답게 굉장히 쉬운 게임이고 한 가지 더 재미난 요소를 넣자면 기억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탑이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데 탑 안에가 속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이 움직이면서 마법사 말들을 가리게 되면은 말이 어디 있는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가린 순간 물약 토큰을 뒤집게 되면서 게임의 목적 자체는 물약도 다 뒤집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내 마법사도 어떤 중앙의 탑에다가 말을 다 넣어야 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도 잘해야 되고 까마귀성의 마법사를 다 넣고 보유된 물약들도 다 채워야 먼저 승리하는 레이싱 요소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물약을 채웠을 때 이 물약을 가지고 특수 효과들도 쓸 수 있는데요. 기본 버전은 뭐 뒤로 백도처럼 한 칸 간다든지 아니면 뭐 탑을 움직인다든지 소소한 그런 기능들로 시작해서 게임을 이해한다면은 다양한 기능들의 효과들을 넣고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즐겨도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성인들을 즐겨도 좀 제법 좀 터지는 요소가 있는 그런 재미난 게임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한 4인 정도 하면은 내 말이 어디 있는지 상대편 어디 있는지 가리는 재미도 있고 탑 자체를 들고 막 그 뭐라 그래 야바위라고 하죠? 막 어떻게 이를 섞는 그런 느낌의 재미가 있어서 이 게임 여러분들 기억력 자신을 한번 즐겨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짜잔! 포켓팜! 예, 포켓팜 저희 갓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타일 배치이면서 퍼즐 게임이기도 한데 카드마다 바구니에 쓰여있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바구니 숫자만큼 과일이 연결되면은 그만큼 또 점수가 되고 그 바구니에 얼만큼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그만큼 또 배가 되기도 해가지고 추는 재미도 있고 이게 카드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그 해랑 비에 따라서 이 카드의 가치가 결정되면서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해끼리 연결하면은 점점 가치가 높아지면서 높은 점수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비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안 좋으니까 그래서 비는 연결되는 것보다 비는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해는 계속 연결시키는 게 좋은 그런 게임이에요.
가장 재미난 게 이제 드래프트 방식이죠. 드래프트에 서로 인원수만큼 놓고 내가 고르고 상대가 고르고 남은 하나가 풍년재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과일이 많이 쌓이냐에 따라서 결국 게임 끝났을 때 내가 배치한 과일 바구니의 가치와 곱해서 점수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 과일이 좋아. 지금 저 과일이 점수가 높네 하고 그 과일을 가져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풍년재단에는 그 과일이 또 안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안 가져온 서로 인기가 없는 과일들을 안 가져오다 보면 인기 없는 과일은 또 풍년재단으로 쌓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 과일들의 인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묘한 밸런스가 재미난 게임이고요. 한번 즐겨보시면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 잘 만들었네 하는 맞아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자, 제가 소개할 게임은 리빙 포레스트 확장 숲의 정령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입니다. 오. 항상 제가 그 팝콘에서 출시된 게임들 베스트 소개할 때마다 이 리빙 포레스트는 항상 빼먹지 않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개추로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게임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이 리빙 포레스트는 패밀리 난이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략성, 그러니까 전략 게임 좀 해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덱빌딩 게임에 그 다음에 푸시워 럭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담긴 게임이에요. 승리하는 방식이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불토큰을 모으거나 보호수를 모으거나 아니면 연꽃 12개가 나오게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하면 승리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루트가 서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서로 나는 이 테크로 가고 누구는 저 테크로 가고 서로 어떤 테크로 먼저 결승점을 찍느냐라는 그런 치열한 레이싱 게임이 재밌고 또 나는 가다가 상대편은 적당히 잘라주고 그런 견제 요소의 맛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숲의 정령 확장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세 가지 테크 중에 불과 보호수 테크 이 두 개가 좀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꽃 테크가 조금 약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연꽃 자체도 그리고 게임 도중에는 기능이 없었어요. 덱빌딩이니까 덱을 펼쳤을 때 연꽃이 12개가 나오면 승리하는 그런 약간 한방성 기능만 있었는데 이 숲의 정령 확장이 들어가면서 연꽃을 가지고 숲의 정령이라는 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숲의 정령 카드를 가져오면서 그 정령들이 갖고 있는 목 효과의 능력들이 생겨나면서 일시적으로 뭐 돈을 늘려준다든지 그 내 턴에 카드를 펼쳐서 두 가지 액션을 할 수 있는데 그 액션을 다른 것을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액션을 뭐 똑같은 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기능들이 담긴 게임이라서 게임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그 세 가지의 루트의 변화폭도 확실하고 그리고 좀 더 스피디한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확장입니다. 리빙 포레스트 본판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푸시워럭이다 보니까 내가 더 갈까 말까 그 돌팔이 해주셨잖아요. 더 뽑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맛까지도 정말 잘 담겨있기 때문에 쫄리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 리빙 포레스트 진짜 적극 추천해봅니다. 호이가 소개할 마지막 게임 나와봐. 짜잔. 두둥. 임페리얼 마이너즈입니다. 오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개한 것 중에 가장 최근작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네 맞아요. 네, 핸드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약간 전략을 짜면서 카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임인데 방산을 점점 파면 팔수록 카드를 점점 아래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쌓아요. 근데 카드를 또 쌓는 방법도 위에 카드가 있어야 그 아래다가 카드를 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카드를 아래로 놓으면서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행동들도 그만큼 콤보가 되고 가운데 진행도 트랙이 있는데 이거 진행도 트랙을 또 옮기면서 제가 이제 뭐 돈을 획득할 수도 있고 뭐 수레를 획득해가지고 카드마다 수레를 이으면은 이게 나중에 승점이 되는 건데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또. 네 승점이 되는 건데 수레가 다 금으로 꽉 차야 되는데 한쪽만 비어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도 트랙을 올려가지고 수레를 받아서 여기다 수레를 채우면은 이게 나중에 승점으로 받을 수도 있고 6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마다 또 능력들이 달라가지고 제가 어느 부족으로 카드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도 뭔가 다른 특색들이 있어가지고 그 특색을 잘 활용해서 콤보를 짜는 맛이 좀 있죠. 요것도. 그리고 지하에 카드를 배치했을 때 그 액션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액션을 계속 순차적으로 또 콤보를 짜거든요. 4층에다가 카드를 놓으면 지하 4층이에요. 지하 4층도 하고 지하 3층도 하고 2층도 하고 1층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추가적 콤보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들은 항상 밑에다가 카드를 놓으려고 하는데 또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카드수 비용이 또 비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돈 관리도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고 또 돈이 아까 말한 지능구 트랙을 올라갈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제법 좀 해야 되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게 매 라운드마다 그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 카드를 먼저 펼친 다음에 그 사건을 동시에 다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동시에 카드를 놓고 그냥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풀타임이 좀 쾌적한 면도 있죠. 네 맞아요. 어떠한 내 종족 태클을 탈 것인지 그걸 또 고심하는 재미가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다양한 나만의 태클을 짜는 매력이 있는 임페리얼 마이너즈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소개할 게임은 두둥 빠밤 스탁파일입니다. 우와. 와우, 스탁파일 그 확장
두 개 풀 콜렉션인데요. 최근에 주식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패밀리의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바로 스탁파일입니다.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갖고 있는 비대칭성 정보를 가지고 떡상할 것 같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난 이 주식을 사야지 했는데 그 주식을 사는 과정이 서로 비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 더미를 다 사야 되는데 내가 5원에 걸었어. 근데 누구는 8원에 걸었어. 그럼 나는 더 10원에 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높게 비딩을 한 사람이 해당 카드를 다 가져오면서 흐름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좋은 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뭐 돈 내야 되는 세금 카드들도 있고요. 안 좋은 꽝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블러핑의 맛도 있는 파티성 있는 주식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확장이 출시되면서 채권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다양한 투자할 만한 거리들이 더 생겼고요. 5개 회사의 정보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측 주사위라는 게 생겨서 떡상이면 다 떡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매 라운드마다 우리가 사용되는 예측 카드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정말 좀 재밌는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투자 이 두 번째 확장은 불법 투자라는 좀 특수한 효과들이 담긴 카드들이 사용돼서 게임을 하면서 변칙적인 효과들이 계속 발생되고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스탁파일을 온전히 첫 번째 확장까지 끼워서 즐기셨다면은 이쯤 하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때쯤 넣어주시면 더 재미나게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팝콘 행사에서 이렇게 풀 패키지로 또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상 저희가 여기까지 알아본 10개의 행사 게임들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컨셉을 꾸러미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지, 선물이니까 연말 행사니까 선물 맞아요. 꾸러미처럼. 신작 꾸러미도 있고 미니 꾸러미, 비주얼 꾸러미, 파티 꾸러미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꾸러미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카테고리 꾸러미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선택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딱 100개 한정으로만 지금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자메이카 놓치셨던 분들은 꼭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불어 팝콘 행사의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팝콘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그 협력업체 게임들도 있잖아요. 브랜드 연말 결산 할인까지도 이번에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없더라도 나 보드게임 안 사야지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하나 둘 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1월 3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여러분들 이 게임들 잘 구매하셔서 이번에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까지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연말 인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